대전이 아마 지금 전세 대란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가요? 대전. 네, 여비 허파님 반갑습니다. 네, 대전이 입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 역시 지금 전세 대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는 제가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린 지역이죠. 나른나른님 깜빡하고 호객노노도 제가 로그인 또 하지 않았네요. 요새는 이 부동산 플래닛 요거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 선진입을 하신다고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더 드리고 싶고요. 자, 30초만 있다가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에서 빵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빵빵하지 말라니까 꼭 아파트 지금 야심한 이 밤에 빵빵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에는요, 좀 특히나 밤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빵빵 좀 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이 애기 재우는 가정도 있고 하니까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꼭 방문자 분들이 문 안 열리면은 비밀번호 누르다가 문 안 열리면은 꼭 빵빵빵 해요. 경비 아저씨 나오라고. 이게 진짜 매너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 이런데 좀 많이 살아보시면은 약간 뭐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것을 좀 아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일단 빵 하고 보죠. 빵 하고 보죠. 정말 거슬립니다. 거슬려요. 이 경비 아저씨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외부 방문객하고 마찰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제지한다고. 다 아파트 주민들 위해서 잘 열심히 근무하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마찰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JJ님 골드 멤버십 병행하면 카톡방 초대 어떻게 오나요? 돼 있는데 멤버십 안내를 보시면은 골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떠 있어요. 떠 있습니다. 그 링크랑 참여 코드가 떠 있기 때문에 곧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나 가입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요. 용환님 반갑습니다. 네, 카도님 반갑고요. 네, 나른나른님께서 준수님 결혼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고 애기도 우리 공주님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우리 공주님이 요새 4살인데요 4살인데 말도 정말 잘하고 말도 정말 잘하고 요새는 뭔가 자기가 배워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워가지고 그거를 부모님한테나 저한테나 엄마 아빠한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식 키우는 보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딩크족이라 해가지고 더블 인컴 노 키즈 해가지고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족을 보면은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뭐 이런 의견 있죠. 아니 딩크 할 거면 뭐하러 결혼하냐, 그냥 연애나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애를 가져야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존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딩크를 선언합니다. 둘 다. 우리는 애 안 가질 거야 선언을 하는데 이게 30대 후반 40대 초반 넘어가면은 대부분 아니지만 딩크 커플들 중에 좀 상당수 또는 일부분 뭐 50% 미만이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둘 중 한 명의 생각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뭔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자식을 낳아야겠다, 내 DNA를 뭔가 후대에도 내 DNA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본성이라가 둘 중에 한 명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때 혹시나 부부 합이 맞아가지고 그래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40대 넘어가가지고 애를 가져보자 라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죠. 어려워요. 그렇게 과학의 힘도 빌리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자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갈라선다고 해요. 갈라서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진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에게 그렇게 딩크 선언해서 추후에 생각이 안 바뀌고 70, 80, 90, 100살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생각이 바뀌어서 추후에 애를 가지려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갈라선다고 하니까요. 딩크라는 그 결심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니미니님께서 애가 없으면 이혼하기가 좀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또 애가 있는데도 이혼을 하고 남자가 억지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빠가 키우다가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죠. 예, 또 애는 엄마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인성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아빠가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 모성애를 못 이깁니다. 부성 그 정도 세심하게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겠다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자녀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희님도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늦게라도 낳는 커플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혹시나 생각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난자 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커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가질 생각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보험을 또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사유리가 나와가지고 사유리가 그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냐 이런 의견이 있고 사유리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사유리 보면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고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인데 그거를 주위 시선 그런 거 외면하고 본인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보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테크로 넘어가다 보면요, 재테크로 이어나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재테크 계속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계속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만 결심하면 됩니다. 그냥 시장에 올라타면 되는 거고요. 남들이 외면한 물건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희님께서도 아이도 낳으려면 빨리 낳는 게 좋아요. 나이 들어 낳아 키우려면 여러 여건이 힘들어져요. 그쵸? 요새 뭐 저는 30대 후반이지만은 제 또래도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냐, 우리 둘이 살기 바쁜데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아주 가난한 1960년대 전쟁 이후죠. 그때도 베이비 부머 시대를 해서 1956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출산율 높아요. 그 1970년생인가요? 그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율을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출생아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꼭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의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바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부가연 2구역 600가구 늘려서 2023년에 이주를 하겠다고 해요. 이 사업 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해가지고 충정로 아현역 인근 2332가구 중형 아파트 입주 가능한 빌라 프리미엄화 11억, 매물은 없어. 인근 신축 단지 84제곱미터 17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서울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개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밖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물량은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이 무주택자분들, 제가 계속 무주택자분들이 욕심쟁이를 하는 게 이런 일반 물량을 내가 차지 한번 해보겠다 라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속 집을 사지 않고 이것만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인 가족의 최대 커트라인이, 청약 가점 최대 커트라인이 69점이에요. 69점 되는 가정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되고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살 필요는 없고 근처 신도시를 보세요. 김포, 일산, 파주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거주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서울에 들어가야지 내 인생이 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울에 하나 잡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왜? 거기서 더 오르거든. 자, 59 타입이랑 84 타입이랑 어디를 더 선호합니까? 당연히 84 타입이죠. 그러니까 59 타입에서 84 타입 가기가 쉬울 것 같다 생각하시죠? 돈 조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래도 전국을 보면서 투자를 계속 한다 보면은 언젠가 서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또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동안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거는 그냥 내 어깨에 뽕 하나 신고 싶다. 남들 앞에 나는 서울의 아파트 등기 쳤다. 이 목소리,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가 아닌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지만은 나도 강남 아파트 정도는 더 들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건데요? 그 다음에 투자 안 할 거예요? 네?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현재 종부세 같은 걸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대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평생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입주 물량 적어지고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하락기고 온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야가 넓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평생 투자하는 방법, 이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내가 대한민국의 지역 사이클 전부 이해를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추후에 서울에 대세 하락기가 왔을 때 그때 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잡으면은 바로 세무조사 들어와요, 요새. 네, 그래서 국세청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굳이 투자로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돈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정된 자금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요건 말고 죄송합니다. 자, 가구당 5억씩 토해낼 판 강남 재건축 집주인들 공포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해 그랑불이 해가지고 은평 서해 그랑불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한민국에서 첫 적용을 하는데요. 부담금은 뭐 가구당 770만원으로 전체가 5억 6천만원인데 여기는 뭐 부담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혹시 정부에서요,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건축을 옥죄이고 있었나? 네? 결국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을 준공 인가 시점을 늦출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잭팟 아니겠습니까? 잭팟 아니겠어요? 자, 반포현대 보세요. 108억 5,500만원, 가구당 1억 3,569만원. 뭐 크진 않죠. 네, 크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방배 3인 아파트가 2억 7,500만원 이 가구당 금액이에요. 근데 반포 1단지 3주구 여기가 4억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저는 근데 이게 왜 이거를 부담을 시켜야 됩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요. 이거 초과이익을 왜 환수를 해야 돼요? 네? 그동안 녹물 나오는 데서 견디고 주차 대란에 견뎌서 얻은 결과물 아닙니까? 초장기간 10몇 년 동안 집안사고 여기서 꾸준하게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 가혹한 행위 아닌가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재건축 진행 단계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은요,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는 빨리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차라리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차별적 보유세를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1주택 말고요, 이 고가 아파트를 2주택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차별적으로 세금을 조금만 더 걷고요.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 때리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때문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없애야 되죠.
자,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동생과 월세방 사는데 상위 12%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형평성 논란, 가족소득 반영돼 지원 못 받아 맞벌이 부부들도 불만 속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 이거 받는 거 환영하세요? 물론 환영하시겠죠. 돈 들어오니까요. 돈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들고 말고 지금은 돈 들어오죠. 그 조삼모사예요. 결국은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더 뜯어갑니다. 직장인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재난지원금 좋아하시죠?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받는 거 좋아하시죠? 다 뜯어간다고요, 연말에. 그리고 공시가 계속 올린다고 하잖아요. 공시가 현실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재산세, 종부세 더 뜯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공짜로 주는 줄 압니까? 그냥 한국은행에서 화폐 그냥 막 발행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줄 아세요? 국가 채무예요. 국채 발행해서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자, PJ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 자, 플로님께서 뜯어가니 받기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안 받으면 안 뜯어가요. 안 받으면 안 뜯어갑니다. 그거를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뜯어가니 받는 게 아니고요, 받아갔으니까 뜯어가는 거예요. 받아가니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재난지원금 풀어봤자 결국 GDP 성장 안 돼요. GDP 성장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자, 제가 한 몇 달 전에 보니까요, 그 GDP 성장이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해요. 자, 1조를 풀면은 한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가 한 20% 정도만 이 GDP에 반영이 될 뿐, 그 외에 8000억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천문학적 써가지고 그냥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누구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국가 채무만 늘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가 아니죠. 거의 역피라미드에 가까워요. 역피라미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나중에 되면요,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큰 사회적 문제.